안녕하세요. 주입 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젠백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젠백스의 주가가 이제 하한가를 풀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 11월 11일 아침이 될 건데요. 지금 젠백스가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진행성 핵상마비 PSP 전체 임상 결과 2주 내로 지금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촉각을 기울여야 되고, 여기에서 과연 자 P값이죠.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몸살을 앓았었던 이 P값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좀 촉각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자 이게 이제 전체 임상 이상 결과죠. 그렇다 보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P값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의미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지 주주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분명한 반전은 숨어 있긴 있습니다. 어떠한 반전? 하방의 반전이 아니라 상방의 기세가 강한 반전이죠.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을 전망을 하기 전에 두 가지는 베이스로 좀 깔고 가야 돼요. 어떤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되냐? 안 그래도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 이제 젠백스가 똑같이 지금 PSP 쪽에서 P값으로 몸살을 한번 앓았습니다. 고배를 한번 마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에 이지영 교수님이 일본의 학술 대회에서 어떠한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PSP의 하위 환자들이죠. 하위 환자군으로 P값을 산출해서 이게 이제 오해가 풀려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연장 임상 중간 결과. 안 그래도 이제 이 이지영 교수님이 일본에서 발표하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장 임상을 해서 중간 결과까지 나왔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지 이제 최종 발표를 하는 요 부분이죠. 전체 임상 결과 과연 P값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지 요거를 우리가 미리 선점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작년에 이제 P값에 대해서 고배를 한번 마셨잖아요. 그게 이제 6개월 선행 임상을 적용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6개월 선행 임상이라는 게 젠백스가 이 PSP 환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수행한 6개월간의 임상 2A상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간 하는 거라서 6개월의 선행 임상, 즉 본임 이상, 본 2A 이상 들어가기 전에 6개월간 수행을 했다라고 해서 6개월 선행 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흘러갔어요.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동차 대결. 첫 번째 시험 6개월을 했을 때 어떠한 부분을 보려고 했었냐? 브레이크가 듣긴 하냐? 이거를 보려고 했었어요. 즉 GV1001이 약발이 있긴 하냐? 환자들에게 요거를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동차 100대를 모았다. 이게 이제 환자 100분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브레이크 GV100이라는 진짜 브레이크를 단차 50대, 그리고 가짜 브레이크, 가라 브레이크를 50대 해서 6개월 동안 언덕을 얼마나 내려가는지 지켜봤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이상하다 하고 시험 실패가 나왔죠. 작년 12월 달에. 그래서 이게 P값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대 전체 평균 내보니까는 진짜 브레이크를 단 차들과 가라 브레이크를 단 차들의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요때 주가가 하한가를 작년에 한번 맞았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니까는 자동차들 중에서 빨간색 차량들이 있었어. 이 빨간색 차량들은 지금 PSP RS 환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리차드슨 유형이죠. 이 환자들만 따로 모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가라 브레이크를 단 빨간 차들이 6개월 동안 5m나 미끄러졌지만, 진짜 GV1001이라는 브레이크를 단 빨간 차가 6개월 동안에 1m도 안 미끄러졌다라는 결과를 확인을 했어요. 누가? 이지영 교수님이. 그래서 이게 진짜 뭐 우연이냐, 얻어 걸린 거냐라고 해서 점수를 매겨봤더니 P밸류 값이 어떻게 나왔다? 0.0446이라는 좋은 점수가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결국에는 자 이건 확실하게 죄송합니다. 이건 확실히 빨간색 차 리차드슨 유형에게 효과가 좋은가 봐라고
결론이 나와서 지난 3월달 일본의 학술 대회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이 P값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험, 연장 시험, 여러분들 연장 시험. 자,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연장 임상 중간 결과.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들이 이제 브레이크가 그러면은 1년서도 계속 잘 듣냐, 아니면은 딱 그냥 떴다방처럼 6개월만 반짝하고 고장이 나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연장 시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빨간색 차들만 모아서 진짜 브레이크 1년 동안 쭉 달아줬어요. 이게 이제 연장 임상인데, 요때 P값이 어떻게 나왔냐? 0.0001이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퍼펙트한 거거든요. 약이 GV1001이 야 이거는 99% 어느 환자에게나 99%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다. 근데 이게 P값이 어떻게 해서 0.0001이 나왔냐면은 과거 다른 4개의 논문 위약군 데이터와 비교해요. 논문과 비교한 거예요. 논문이랑.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선행 임상을 했을 때 실제 환자들과 같이 대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논문의 위약군 데이터와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10년 전 자동차와 비교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연장 임상 시험을 통해서 나온 P값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졌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죠. 젠백스는 뭐냐? 6개월 선행 임상을 통해서 순수 이 P값이 나왔는데, 자, 연장 임상을 통해서는 자, 요러한 좀 신빙성이 약간은 부족한 0.0001의 P값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게 이번 최종 이제 임상 이상 발표에서 어떤 쪽으로 P값이 잡힐 것이냐. 자, 요거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공개된 중간 분석 결과를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은 6개월 선행 임상 P값이 어떻게 나왔다, 여러분들? 요렇게 나왔다. 그리고 이제 연장 임상은 요렇게 나왔다. 4개 논문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 이제 요거죠. 냉정하게 전체 임상 결과의 P값은 어떻게 나오냐. 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는 주관적으로 일단은 요거는 제외했습니다. 요거를 제외하고 이제 이지영 교수님의 이 내용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P값을 전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자, 이게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외부 위약군이랑 비교한 거예요. 외부 위약군.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여건 자체가 서로 다 다른 상황에서 외부 대조군과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으로 신빙성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지영 교수님이 이제 이때 6개월 선행 임상 한 것처럼 사실상 자동차를 한 곳에 다 모아서 그 공간에서 하는 시험과 그냥 외부에 떠돌아다니는 10년 전 자동차들과 비교를 하면은 신빙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여러분들 48주 연장 임상 요거는 제외한 상황에서 요것만 가지고 P값을 좀 추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 P값은 0.03에서 0.045 정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효과 크기가 동일하고 표본이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낙관적인 시나리오, 그냥 이게 낙관이게 아니라 일반적인 시나리오인데 0.01에서 0.02, 그리고 통계 강화는 아예 뭐 퍼펙트한 수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추출해서 나온 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은 나쁘지 않죠. 자, 그게 왜 그러냐?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근거가 이미 6개월 선행 임상을 통해서 P값이 0.045가 확보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20명 내외의 작은 표본임에도 불구하고 유의성이 확보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명 내외의 작은 표본임에도 불구하고 GV1001의 효과가 우연일 가능성이 5% 이하라는 점이 이미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로는 질병 자연경과상 효과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질 확률이 높다. 자, 아시다시피 PSP는 제가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죠. PSP는 우리가 엔진으로 비유를 할 때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서서히 망가진다. 서서히 망가지지만은 PSP는 급등주처럼 급격하게 망가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위약군이 12개월에서 18개월 이후에 증상이 평균적으로 10에서 12점 이상 악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선임 임상을 해서 P값을 0.045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환자들이 12개월에서 18개월이 지나면은 이 P값 자체가 더 낮아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들 왜? 효과 크기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P값은 감소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근거는 이 리차드슨 유형이라는 건데, 이 리차드슨 유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능성 핵상마비 PSP의 가장 흔하고 그리고 전형적인 형태로 안구 운동장애, 뭐 균형장애, 인지저하 등 조기에 함께 나서 질병 진행이 빠릅니다. 리차드슨 이 유형 자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GV1001이 통계적인 이 부분을 이제 선점을 하려면, 데이터를 선점을 하려면은 유의하게 관찰이 되기 쉬운 환자군이 리차드슨 유형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6개월 기준 반응률 자체가 63.64, GV1001을 투여받은 리차드슨 유형이, 그리고 반면에 위약이 25%, 이 지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카이 제곱 PCR 검정의 P값은 0.02까지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왜? 동일한 환자 집단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만 유지가 되어도 자연스럽게 P값은 줄어들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6개월로 요 데이터를 뽑아냈어요. 이지영 교수님이.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지금 이 PSP 자체가 사실상 12에서 18개월 위약군만 보더라도 요 정도는 악화됐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것은 뭐예요? 본격적으로 악화가 되기 어느 정도 직전이다. 여러분들. 직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악화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 타우를 GV1001이 싹 다 이거를 제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거는 사실상 좀 더 악화가 되었을 때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악화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6개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0.045가 나왔다라는 것은 시간이 유지만 되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효과만 유지만 시켜도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P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여러분, P 자체.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제 하한가를 갑자기 풀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하한가를 풀어버린 이유가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유상증자. 지금 유상증자 이거 빠꾸 안 먹으려면은 결론적으로는 주가 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가 부양을 뭐 떴다 방식으로 뭐 테마주처럼 부양을 해서는 안 되고, 왜?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을 지금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감원에서도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또 진짜 제대로 하고 있나 한번 보자. 몽둥이 들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몽둥이 찜질은 하지 않았고 몽둥이만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어가지고 젠백스가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젠백스가 이거 결국에는 저희가 떴다방처럼 뭐 가라 테마주 그게 아니라 진짜 저희가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을 이걸 보여줄 테니까는 유상증자 허가해 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젠백스도 뭡니까? 알츠하이머로 금요일 날 한번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이제 PSP가 좋게 나왔으니까는 알츠하이머까지 좋게 나올 것이다라가 형성이 된 거지, 알츠하이머가 좋으니까는 PSP도 좋을 것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제 영상이 약간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계신데, 제가 뭐 재능이 부족해서 뭐 더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뭐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이해를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최대한의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측에서도 배수의 진을 친 거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서 P값 이미 뽑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P값을 이미 따지고 보면 뽑았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거 발표했을 때 딴 말하지 말고 유증허가 해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주가 올린다라는 거. 포인트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문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주주분들 많이 그 심정 저도 압니다. 바이오 투자가 여러분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냉정하게 봤을 때 이 값 자체가 이지영 교수님이 뽑은 0.045라는 P값 자체가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도
유지가 되거나 또는 더 낮아진다라는 가능성, 이 무게가 이쪽으로 압도적으로 쏠린다라고 하면, 그것도 더군다나 알츠하이머도 아니고 PSP니까, 얘는 이게 지금 메인이니까 여러분들, 젠백스는 이게 메인이니까 알츠하이머가 메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T값이 똑같거나 아니면은 더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요쪽에 무게가 압도적으로 쏠린다라고 하면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잡아들었죠.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방향 잡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텔레그램 방에서 정말 성심성의껏 여러분들께 잡아드리고 있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어쩔 수 없이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도 계세요. 텔레그램 방에. 그래서 단타 종목 신호도 나가기도 하는데, 단타 종목도 이제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그냥 나는 지켜만 볼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제 단타 종목은 나가면서 그와 동시에 종목에 대한 분석은 젠백스를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주주분들의 투심이 좀 안정이 되실 때까지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요. 예, 제가 이제 문자나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발송해 드릴 테니까는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 젓가락 하나도 와라바시 하나면은 금방 부러져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 전략방에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신 젠백스 주주분들도 90분이 넘으세요. 100명 거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있으시면은 오히려 저보다 정보도 빠른 주주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바이오 애널리스트 출신, 일단은 뭐 전속으로 저희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약간의 요청으로 좀 브리핑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리핑도 좀 여러분들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셔서 젠백스의 방향 어디까지 뻗칠지, 그러면 그 자리를 봐야지 우리가 다리를 여유롭게 뻗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 미리 100% 모릅니다. 어떠한 돈도 받지 않고 주신다고 해도 받지 않으니까는 부담 없이 편안하게 입장하셔서 이러한 데이터 남들보다 미리 여러분들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는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젠백스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매집주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는 한번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 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자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자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 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 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기리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 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